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모자란 글솜씨지만 이렇게 용기를 낸 이유는 우리 딸이 하도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이혼을 해서입니다. 어디든 제보해서 망신을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만 요즘은 이런 채널을 통해서도 속풀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신선하네요. 확실히 시절이 변하긴 했나 봅니다. 가정 내 이야기 털어놓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니지만 어딘가에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면 정신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한번 사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작년에 힘든 일을 겪은 우리 딸 부부의 이혼 사연입니다. 저는 60 중반의 나이입니다. 자식은 우리 큰딸이랑 올해 28짜리 막 취직 성공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우리 딸이 결혼해서 딸 낳고 손주가 첫돌 맞이하는 거 보고 저보다 먼저 떠났습니다. 정말 열심히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퇴직하고 경비 일한 지 딱 4년 만에 췌장암을 얻어 투병하다가 1년도 안 돼서 죽었어요. 남편이 암에 걸리고 보니 경비 일하면서 많이 힘들어했던 게 참 마음에 걸리더군요. 집에서는 힘들다는 말을 저 걱정할까봐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었습니다만 제가 남편이 일하는 아파트 단지에 간식 챙겨주러 잠깐 갔다가 안쓰러워서 당장 그만두라고 했던 일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근무하는 이평 남직 근무소는 그 더운 날 선풍기 한 대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일그러진 얼굴로 부채질을 하다가 제가 찾아온 걸 보고 깜짝 놀라며 웃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죠. 제가 속상해하면 남편이 혹여나 마음 쓰일까 싶어 일단 가져온 간식을 경비초소 안에 차려서 먹으라고 할 때였습니다. 웬 내 나이 또래로 보이는 아줌마 하나가 내려와서는 대뜸 경비초소 문을 열더니 이러대요. 아저씨! 지금 근무 시간에 누가 그런 거 먹으래요? 농땡이 부리는 건가요? 경비면 오가는 사람 이상한 놈이 있는지 잘 감시할 것이지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아이고 부녀 회장님, 우리 집사람이 날 덥다고 간식을 좀 챙겨와서 이제 막 한 입 먹었습니다. 근무는 자질 없이 하니까 마음 놓으세요. 그러더니 저의 화난 표정을 보고는 휙 돌아서 가버리더라고요. 그때 제 심정 굳이 말 안 해도 다들 짐작이 가시죠? 제가 그만두라고 그 돈 없어도 충분히 산다고 화를 냈는데 남편은 그저 허허 웃으면서 자기는 아무렇지 않답니다. 그마저도 오래 할 일도 아니니 끝까지 하고 싶다면서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저를 위해서 못하는 날까지는 하고 싶다고 했죠. 저는 그 일 있고 나서 약자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을 아주 경멸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생을 하더니만 우리 남편이 얼마 후 암을 진단받은 겁니다. 제가 본 것만 그 정도였지만 아마 갑질 아닌 갑질 많이 당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남편이 암 진단받고 나서도 다행히 보험을 든든히 들어놓은 덕에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암이라는 병은 일단 돈이 없으면 치료가 참 어려운 병이라 그때 돈을 많이 까먹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죽고 나서 제 앞으로 몰래 모아놓은 노후자금 계좌를 발견했는데 어찌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자기 죽을 날 받아놓고도 나 때문에 끝까지 신경 쓴 사람이었죠. 그때 제가 우리 사위 도움을 많이 받긴 했습니다. 지금은 천하의 죽일 놈이 되었지만 우리 큰 사위는 그때만 해도 저에게는 든든한 아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우리 가족에게 힘든 일이 생기자 큰 사위의 존재가 정말로 의지가 되더군요. 그런데 그때는 별것 아니라 생각했던 것이 지금 생각하니까 아차 싶은 일이 있긴 했습니다. 우리 남편 죽고 장례 치를 때였습니다. 사위의 후배라는 사람들이 우르르 와서는
관도 들어주고 많이 도와줬습니다. 우리 사위는 호리호리하고 키가 큰 편인데 어찌 하나같이 후배들은 씨름선수같이 생겼는지 제가 놀라서 사위에게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김서방, 대체 저희들은 어찌 아는 사람들이길래 장례식 내내 와서 자리를 지켜주는 건가? 어휴, 덩치들이 죄다 장난이 아니구먼. 혹시 운동하는 사람들인가? 아닙니다, 장모님. 고향 후배들인데 지금은 다들 서울에 올라와서 제 사업 도와주는 친구들이에요. 인상은 저런데 다들 내 말이면 꿈뻑 죽는 애들이니까요. 뭐 부탁할 거 있으시면 주저 말고 다 말씀하세요, 장모님. 아이고, 부탁할 게 뭐 있겠나. 여기 와서 있어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내가 신경 못 쓰면 자네가 저희들 먹을 거랑 잘 챙겨주게. 그런데 우리 딸은 사위 후배라는 사람들을 영 좋아하지 않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자기는 결혼 전에 만난 적도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너무 무섭게 생겨서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딸을 꾸짖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있어주는 일은 아무리 친구라 해도 힘든 일이라고요. 마냥 고맙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우리 사위가 곁을 지켜주니 얼마나 든든한지. 또 말도 참 싹싹하게 하는 사람이 우리 사위였습니다. 장모님,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마음 놓으세요. 그래도 장인어른이 장모님 생각 많이 하셨네요. 요즘에는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없는 게 다행이라잖아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장모님? 나나 진아 엄마 둘 다 정신이 없으니 자네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뒤처리 좀 잘 부탁하네. 늘 준비는 해왔지만 아무리 준비를 했다 해도 사별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어. 너무 힘들고 기가 막혀서 말도 못하겠네. 당연한 말입니다, 장모님. 지금 진아 엄마도 제정신 아니에요.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죠. 장모님, 마음 추스리는 동안 제가 도와드릴게요. 걱정 마시고요. 그때 우리 손녀가 막 돌 지났을 무렵이라 딸아이도 얼마나 원통해하고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나나 우리 딸은 정신이 없었고 아들과 사이가 없었으면 어찌 장례를 치렀을지 참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장례부터 조문객 맞는 상주까지 제가 정신없는 와중에 일처리를 전부 알아서 해준 사람이 우리 사위입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우리 사위를 믿고 아꼈겠습니까? 우리 딸은 사위랑 1년 남짓 연애를 하는 듯 하더니 막상 결혼을 30 넘어 했는데 결혼할 때 사돈 댁은 그냥 평범한 시골 촌부로 보였습니다. 외아들이 자수성가해서 부모를 도와주는 게 미안하고 결혼할 때 많이 못 도와줘서 송구스러워 하더군요. 하지만 그때는 우리 남편이나 저나 사돈댁 형편은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일단 사위가 너무 건실해 보였고 늘 열심히 바쁘게 사는 것이 제 눈에 보였던지라 적어도 내 딸은 고생은 안 시키겠구나 싶었죠. 그렇게 결혼시켰는데 우리 딸은 바로 임신을 하고 회사에 출산휴가만 몇 달 내고는 바로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줄곧 4살짜리 아이를 키우느라 늘 바쁘게 살았습니다. 애들이 사는 게 경제적으로 힘들지는 않아 보였죠. 제가 이렇게 딸네 집에 가까이 사는 이유는 사위가 너무 바쁜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왜냐면 사위가 사업을 했고 수입도 좋았는데 그만큼 하는 일이 많이 힘들었어요. 출근은 빠르고 귀가는 늦으니 집에 신경을 많이 못 쓰는 듯 보였습니다. 우리 딸이 간혹 육아와 집안일을 안 도와준다고 불만을 토로했지만 제가 딸에게 주로 이해하라고 달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진아 아빠가 너랑 진아 생각만 하고 돈 버느라고 고생하잖니. 저렇게 주말까지 반납하고 일하면서 돈 벌어다 주는 남편 드물어. 너 힘든 거 당연히 알지. 김서방 지금 한창 중요한 시기라잖아. 조금만 참고 도와주자. 응? 엄마,
아무리 사업하는 사람이라지만 저렇게 하는 사람 없어. 정말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 내가 혼자 딸 낳았냐고. 아니잖아. 그리고 지금 사업한다는 것도 내 돈 대출 다 끌어모아서 하는 바람에 내가 일을 그만두지도 못하잖아. 딸이 하는 말 들으면 또 힘들다고 토로하는 그 심정이 이해는 갑니다. 그 당시 우리 사이는 창업을 했을 초반이었는데 굉장히 예민하고 날이 선 상태였으니까요. 결혼 전에도 무슨 금융 쪽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 정확히는 저도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회사를 이전했다고 해서 저도 궁금하니 사위에게 물어본 적은 있어요. 자네 회사가 어디라고 했지? 정확히 회사 이름이 뭔가? 집에서 30분 거리입니다. 장모님, 가까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새로 이전해서 근무 환경도 아주 좋아요. 아니, 명함이 있으면 나 하나 주지 그러나. 나도 주변에 자랑 좀 하게. 자네 하는 일이 정확히 뭐라고? 그러더니 우리 사위가 대표직함이 찍힌 명함을 내밀면서 그냥 돈 만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모님. 자세히 말해도 장모님은 모르실 거예요. 그냥 지금은 예전이랑 다르게 많이 힘들지도 않고 자리 잡아서 아주 잘 되고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죠. 그럼 안심 아닙니까? 자신감 있게 말하는 사위 태도를 보고 저는 더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우리 딸은 사위랑 뭐가 그리 문제가 많았는지는 몰라도 참 많이 지지고 볶고 싸우는 듯 했습니다. 저한테야 장모니 뭐 티를 안 낸다고는 해도 부부 사이는 제가 다 모르는 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결혼 초반이나 아이 어릴 때는 부부가 많이 싸우는 법이라 딸이 힘들다고 해도 주로 사위 편을 많이 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무슨 일로 싸웠는지 이혼한다고 난리를 치길래 제가 아주 진땀을 빼면서 뜯어말리기도 했죠. 엄마 있지. 나 먹고 사는 거 힘들지도 않은데 그냥 이혼할까 봐. 결혼 전에는 나 공주 대접 해주겠다더니 이게 뭐야? 돈 벌어온다는 핑계로 가정에 너무 소홀하잖아. 내가 공주 대접 해달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애랑 있는 시간은 가지자는 건데 정말 너무하는 것 같아. 엄마랑 나랑 이렇게 애 키울 거면 뭐하러 부부로 사는지 그런 소리 말어. 남자는 원래 바깥일이 신경 쓰이면 가정에 잠시 소홀할 수 있어. 그래도 너랑 진아 위해서 애쓰는 거니 네가 너그럽게 이해해줘야지. 나도 이해하려고 했지. 근데 어쩔 때는 연락 두절돼서 속이 탈 때도 있다니까? 아니 아무리 연락을 못해도 내가 문자고 전화한 거 보면 무슨 일이냐고 다시 콜백은 해주는 게 정상 아니야? 원래 지금이 제일 힘들 때라서 그래. 이 고비만 잘 넘기면 좋은 날 올 거니 조금 참아봐. 딸의 마음도 이해는 갔죠. 초반에 이혼한 애 만에 저에게 힘들다 소리 많이 하다가 자기도 아이 낳고 기르더니 엄마 생각을 하는 건지 나중에는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한데도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아마 자기가 힘들다 하면 엄마가 속상해한다는 걸 그제야 알았던가 봅니다. 손녀딸이 세 돌 지날 무렵부터는 천만다행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고군분투하던 우리 사위 일이 점점 잘 풀린다고 하더군요. 처음 시작은 작았는데 꽤 큰 중소업체로 성장했다면서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사위 입에서 나오는 말이니 저는 그대로 믿었죠. 그때 우리 사위가 딸에게 일 힘들면 그만두라고도 했고요. 하지만 우리 딸은 결혼 전부터 일을 했던 경력이 아쉬워 힘들어도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잘한 일이기도 하죠. 아이 키우랴, 일하랴, 살림하랴. 많이 힘들어하길래 제가 딸네 집에 자주 가서 살림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물론 우리 소녀딸 등호원도 도와주고 있었고요. 그나마 가까이 사는 엄마 찬스 마음껏 써야 우리 딸도 숨을 쉴 것 같아 결혼해서부터 줄곧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나이가 나보다 훨씬 많기도 하고 지방이라 우리 딸이 도움은 아예 바랄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했어요.
가만 보니 사위도 자기 집에는 자주 못 내려가더라고요. 제가 우리 딸에게 가끔 안부 전화라도 드리라고 하긴 했는데 우리 딸도 어쩔 수 없이 며느리인지 자주 연락은 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명절에 내려갈 때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저야 그때만 해도 우리 딸이 얘기를 안 해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시어머니와 몇 번 부딪히고 안 좋은 일도 있었나 보더군요. 아무튼 시가 스트레스야 며느리라면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딸이 힘들다고 해도 자주 시댁에 가지 않으니 그때만 참으라 하고 달래곤 했습니다. 사위가 승승장구하면서 조금은 여유가 생기길 바랐지만 어디 일이 그런가요? 제가 사위 하는 일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뭐 늘 얼굴 한번 보는 것도 힘들었으니까요. 명절을 앞두고 마침 우리 딸이 이번에는 시댁에 못 내려간다는 말을 하더군요. 엄마, 이번 추석에는 진아 아빠가 많이 바빠서 못 내려간다 그러네? 애 데리고 내려가기 힘들다고 자기가 시간 내서 잠깐 부모님 얼굴만 뵙고 온대. 어머, 그러니? 안 가는 건 좋다만 너도 시부모님 전화 한 통 넣어드려. 그게 도리다. 그리고 네 시부모님은 멀리 살아서 너한테 간섭은 안 하시는 분들이니 좋은 거 아니냐. 에이, 간섭이 아니라 무관심이 문제지. 우리 진아 돌 때도 그렇고 이날 이때까지 옷 한 벌 받아 입은 적이 없어, 엄마. 아무리 시골 사는 분들이라지만 너무하셔. 먹고 살기 바쁘면 그럴 수 있어. 그래도 김서방이 잘하잖아. 그거면 됐다. 암튼 엄마, 시댁 안 내려가니까 우리끼리 명절 음식 해서 먹자. 그래, 그러자. 우연히도 부르고 니들 좋아하는 거 다 해줄게. 김서방이 잡채랑 갈비 좋아하지? 엄마가 재료 사올게. 같이 지나 봐주면서 하면 되겠다. 오래간만에 이모도 부를까? 그래, 엄마. 근데 진아 아빠가 명절에도 과연 시간이 날까 모르겠다. 원래 남들 쉬는 날 더 바쁘다길래 말이야. 대체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에잉, 아무리 그래도 명절에는 쉬겠지. 네가 신랑한테 뭐 먹고 싶은 거 있는지 미리 물어봐. 엄마가 해줄게. 그런데 얼마 후에 우리 딸이 말하기를 사위가 명절에는 하루도 시간을 못 낼 정도로 피크타임이라는 겁니다. 돈이 제일 벌릴 때가 명절과 연휴와 쉬는 날이라더군요. 남들 놀 때 일하는 직업은 소방관이나 경찰인 줄 알았는데 우리 사위도 그렇다니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쉬는 날도 없이 일을 한다길래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사위에게 제가 따로 얘기도 했어요. 그래도 남들 다 쉴 때는 가족이란 있는 시간도 있어야 하는 거라고 말이죠. 김서방, 아무리 그래도 명절은 가족이랑 같이 보내야지. 연휴 내내 일하면 힘들잖아. 하루도 시간 못 내는 거야? 사위가 너무 바쁘게 사는 것 같아 하루 정도는 시간을 내라고 했지만 사위가 웃으며 마다하더군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답디다. 장모님, 사람 일이라는 게 또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잘 될 때일수록 쉬지 않고 바짝 당겨서 벌어야죠. 물 들어올 때 노저란 말 있잖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밥은 먹으면서 해야 할 거 아닌가. 당일에 잠깐이라도 집에 들를 수는 없어? 회사가 먼 것도 아니잖아. 아이고, 장모님, 괜찮다니까요. 음식 해놓으시면 제가 늦게라도 퇴근해서 먹을게요. 장모님 잡채랑 갈비는 제가 꼭 먹어야죠. 그래,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내가 맛있게 해놓을 테니까 늦게라도 꼭 먹도록 하게. 그리고 김서방, 아무리 일이 좋다고는 해도 우리 진아 마냥 어린아이로 있는 거 아닐세. 애는 금방 커. 이럴 때 아이랑 시간 많이 가지고 추억 만드는 것도 돈 버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야. 나중에 나이 먹어보게 지금 이 시기 추억 하나씩 꺼내보면서 사는 게 부부야. 그러니까 바쁘더라도 진아 엄마랑 진아도 신경 좀 쓰게. 내가 부탁하네. 예,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죠.
진아 엄마가 저에게 불만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도 노력할게요, 장모님. 걱정 마세요. 그래, 자네가 내 말 이해하니 다행이구만. 열심히 일한다는 사위가 기특하기도 했지만 쉬는 날도 없이 저렇게 살아야 하나 안타깝더군요. 왜냐면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도 중요한데 너무 눈앞에 금전만 쫓는 것 같고 인생 재미를 모르는 것 같아서 말이죠. 딸에게 듣자니 사위는 장모 말이 신경 쓰였는지 시간 내서 외식도 하고 아이 데리고 수영장도 다녀왔다고 하더군요. 우리 딸이 그리 말은 하는데 언제부턴가 자꾸 얼굴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저한테 뭔가 말을 안 하는 것이 있기는 한 듯 싶었는데 물어봐도 말을 안 하길래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때 우리 딸을 더 추궁해서 물어봤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딸이 왜 얼굴이 어두워졌는지 조금 더 후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위가 제 말대로 딸내미에게도 신경을 썼다는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좀 편해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명절 전날 딸네 집에 갔더니 연휴임에도 사위는 또 일을 하러 갔다고 하더군요. 우리 딸과 명절 음식 먹기로 했으니 아들도 불러서 같이 음식도 만들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애들도 맛있게 먹으니 사위 생각이 짠하더라고요. 예, 자고로 음식은 막 했을 때 먹어야 하는 건데 어쩌니. 김서방도 오늘 집에 있었으면 같이 먹는 건데 다 김서방이 좋아하는 거라 마음에 걸리는구나. 아유, 걱정하지 마, 엄마. 그 사람 집에 오면 냉장고 뒤져가면 알아서 잘 챙겨 먹으니까. 그래도 명절에 일까지 하는 사람이 안쓰러워서 그래. 아휴, 아무래도 안 되겠다. 뜨뜻할 때 먹게 전이랑 잡채랑 갈비랑 이것저것 통에 좀 담아봐. 넉넉하게 담아서 직원들하고 나눠 먹으라고 해야겠어. 명절에 다른 직원들도 고생할 거 아니냐. 사장이 저리 나와 있으면 직원들도 얼마나 눈치를 보겠어. 얼른 넉넉하게 싸서 갖다 주고 오자. 우리 진아 아빠 회사 간다고 하면 기겁하고 싫어할 텐데. 지난번에도 내가 일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밥이나 같이 먹자고 회사 앞에서 나오라고 했는데 막 뭐라 하더라고. 연락도 없이 왔다면서. 그때 시간이 늦은 것도 아니었는데. 암튼 엄마 좋은 생각 아닌 것 같으니 가지 말자. 우리 딸은 가지 말자고 했지만 명절 전에 사위 회사 직원이 모두 다 나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뭐 그리 싫어하겠나 싶었습니다. 네가 자꾸 이러니까 김서방도 자꾸 집에서 말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도 김서방이 엄마한테는 너무 잘하는 사람이잖니. 네가 힘든 거 엄마가 잘은 모르겠다만 오늘 같은 날 음식해서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얼른 채비해. 아마 김서방 좋아할 거다. 살살 타일렀더니 결국은 딸도 주섬주섬 외출할 채비를 했죠. 손녀는 아들에게 잠시 맡기고 저는 딸과 잔뜩 음식을 싸서 사위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멀지 않은 거리지만 사무실 이전하고 가본 적이 없어서 사위가 운영하는 회사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명함 받았을 때 제가 몇 번 가보고 싶어 했는데 그때마다 사위가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했기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보는 것도 좋겠다 싶었죠. 사위가 운영하는 회사는 4층 집합상가 2개 층을 전부 쓰고 있더군요. 건물 밑에서 상호와 간판이 붙은 걸 보니 참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회사는 창문에 저렇게 래핑을 안 한다 싶었는데 사위 회사는 건물 밖에서 보니 창문에 전부 래핑을 해서 햇볕이 잘 안 들 것 같았습니다. 너도 김서방 회사 안에는 안 들어가 본 거니? 왜 저리 창문을 다 가려놨다니? 화분도 키우고 하려면 해도 좀 들고 해야 할 텐데. 그러게. 나도 밖에서만 봤지 안에는 안 들어가 봤어, 엄마. 괜히 직원들이 사장 마누라 왔다 그러면 안 좋게 볼 것 같아서. 암튼 나는 들어가지 않고 사무실 밖에 있을게, 엄마. 저는 딸 대답을 들으면서도
창문을 왜 저렇게 다 래핑을 했는지 사위에게 물어봐야겠다 마음먹고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리가 2층으로 올라가려는데 안내 데스크에 비스무리하게 생긴 곳에 앉아있던 경비 아저씨가 다급하게 저와 우리 딸을 붙잡더군요. 아이고, 아주머니,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올라가시면 안 돼요. 잠깐 나한테 확인 좀 받고 가셔야 합니다. 예? 아, 경비 아저씨군요. 명절인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제가 여기 2층 회사 사장 장모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위가 너무 바빠서 제가 명절 음식 한 거 가져다 먹이려고 찾아왔어요.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여긴 제 딸이고요. 그랬더니 경비 아저씨가 아주 난감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아이, 2층 회사 사장님 가족이시구나. 아이고, 이를 어쩌나. 일단 조금 기다려 보시죠. 원래 업무의 사람은 가족이라도 출입시키지 않는 게 사위 되시는 분 방침이라서요. 그냥 올라가시면 제가 아주 낭패를 봅니다. 잠깐 있어 보세요. 사장님께 연락을 해보지요. 바로 그때 저의 눈에 막 전화를 하는 경비 아저씨가 조금 전까지 먹다가 우리 때문에 젓가락을 놓은 사발면이 보였습니다. 근데 순간 그 경비 아저씨 모습에 몇 년 전 죽은 우리 남편이 겹쳐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저렇게 사발면으로 끼니를 때우나 싶어 마음이 너무 짠하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하려던 경비 아저씨에게 잠깐 사위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저씨, 잠시만요. 여기 좀 와보셔요. 왜 그러느냐는 얼굴로 경비 아저씨가 저에게 왔을 때 저는 아저씨가 조금 전까지 앉아 있었던 데스크 테이블 위로 잔뜩 쌓은 음식 꾸러미를 펼쳤습니다. 사모님, 왜 그러시죠? 이게 뭔데 여기다가 펼치고 그러세요? 놀라서 저에게 되묻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명절에 나와서 애쓰시는데 이렇게 사발면을 드시다니요. 오늘 다른 사람들 다 집에서 쉬고 고향 내려가고 할 텐데 아저씨 여기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 보니 마음이 안쓰러워 그럽니다. 마침 사위 주려고 싸온 음식이 아주 넉넉하지 뭐예요. 아저씨도 명절 음식 맛 좀 보셔요. 제가 좀 덜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경비 아저씨가 모자까지 벗으며 너무나 송구스러워 하시는 겁니다. 아이 참, 이러실 필요 없는데 고마워서 어쩌지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우리 사위 회사 도움 주는 분인데 오늘 제가 여기 오길 정말 잘했네요. 우리 사위도 아마 잘했다고 할 겁니다. 얼른 앉아서 좀 드셔보셔요. 그럼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사모님. 예, 어려워하지 말고 드셔요. 제가 이러려고 오늘 여길 왔나 보네요. 음식은 많고 저는 시간도 많으니까 편하게 앉아서 천천히 드셔요. 그런데 경비 아저씨가 너무 맛있게 음식을 드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또 생전에 음식을 참 좋아하던 우리 남편이 또 떠올라 눈물이 핑 돌더군요. 제가 왜 연휴에도 이렇게 일을 하시냐 물어봤습니다. 아니 근데 아저씨, 우리 사위 얼굴 자주 봅니까? 우리 사위가 참 착하고 예의 바른데 아마 경비 아저씨께도 인사 잘하죠? 예, 사모님. 사장님이 거의 주말에도 나오시고 야근도 많이 하시니까요. 제가 자주 봅니다. 근데 이런 날까지 일 시켜서 우리 사위 원망하시겠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오늘 제가 해온 음식 드시고 조금이나마 마음 푸셨으면 좋겠네요. 예, 그래야죠. 오늘 이렇게 정성 들어간 음식을 흔쾌히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사모님은 사위가 일하는 곳 이렇게 오시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으시네요. 예? 우리 사위 일하는 회사 오는데 거리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 저의 대답을 듣던 경비 아저씨가 잠시 멈칫하며 젓가락질을 멈추는 겁니다. 사모님, 외람단 말씀이지만
혹시 사위 되시는 분이 여기서 무슨 사업 하시는지 알고 오신 거죠? 아이, 그럼요. 우리 사위 여기서 투자회사 운영한다고 들었는데요. 아무튼 그 일이 뭔지는 몰라도 이렇게 남들 쉬는 날 더 바쁘다 해요. 상담으로 고객들이 아주 줄을 선답니다. 근데 막상 회사 와보니 어째 한산해 보입니다. 그런데 경비 아저씨가 저를 한번 보더니만 다시 음식을 몇 번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더라고요. 아이고, 아저씨, 괜히 제가 옆에서 떠드는 통에 불편하시죠? 제가 올라가 볼 테니까 얼른 마저 드셔요. 하지만 경비 아저씨는 올라가려는 저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사모님, 잠시만요. 올라가지 마시고 제 얘기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런 말하는 게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사모님 분이 너무 좋으신 분 같은데 이렇게 보내드리면 제가 영영 마음에 걸릴 것 같아서요. 무슨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제가 여기 사장님 비밀 하나 알려드리려고요. 아무래도 사모님이나 사장님 부인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근데 절대 제가 말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저 진짜 죽습니다. 갑자기 절박한 표정으로 얘기하는 아저씨를 보니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왠지 좋은 얘기는 아닐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경비 아저씨 입에서 나온 얘기를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저와 우리 딸이 그동안 사위에게 감쪽같이 속고 있었다는 걸 어쩜 그날 알게 되다니요. 사실은 사장님 하시는 일이 투자회사가 아니고요. 여기 불법 도박장이에요. 저는 사장님이 월급 주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 건물주한테 월급 받는데 사장님이 저를 아주 함부로 대하고 깡패같이 부려먹어서요. 제가 아주 곤욕스럽던 참입니다. 툭하면 저한테 여기 들어오는 사람 망보라고 하지를 않나? 오기로 한 손님들 제대로 올려보내는 일 하라고 하질 않나? 너무 힘들어요. 신고도 해볼까 했는데 보복이 두려워서요. 두 분은 아무리 봐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사위분한테 이상한 점 전혀 못 느끼셨습니까? 여기가 불법 도박장이라고요? 세상에, 그게 확실한가요? 설마 그럴 리가요? 우리 사위 몇 년을 회사 나간다고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곤 했는데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사모님? 사모님이 사위를 너무 모르시는 듯해서요. 제 말 확실하니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경비원 말을 못 믿는 저와는 달리 우리 딸은 부들거리면서 이러더군요. 역시 이상한 일 하는 게 맞았네. 사기꾼 자식 같으니라고. 얘, 너는 네 신랑 뭔가 이상한 거 알고 있었니? 아저씨가 하는 말 맞는 거야? 엄마, 나 실은 그 인간 돈 번다면서 생활비 제대로 준 적 없어서 나랑 자주 싸웠었어. 엄마 걱정할까봐 내가 말을 안 해 그렇지. 저 사람 여자 문제도 있는 거 내가 심증이 있어. 근데 오늘 알게 되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가정을 구하셨어요. 별 말씀을요. 아무래도 같이 사는 분은 뭔가 아셨나 보네요. 사실은 사장님 성질이 워낙 우악스럽고 급하지 않습니까? 같이 다니는 후배들도 다 조직에 있다고 하니까 저는 그동안 벌벌 기었죠. 근데 사모님 두 분은 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저 같은 사람한테도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시니 제가 너무 고마워서요. 괜히 분란을 일으킨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늘 저에게 싹싹하고 잘하던 사위가 전혀 알지 못하던 어두운 면이 있다는 사실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비 아저씨 말을 들은 우리 딸을 보니 영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에 손이 떨리고 당장 쓰러질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머, 경비 아저씨, 우리 사위가 그럼 여기서 도박장을 운영하고 아저씨한테 갑질하는 놈이라는 겁니까? 아이,
굳이 말하자면 그런 셈이죠. 아무튼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이지 않습니까? 이미 따님은 같이 살면서 남편 때문에 속 좀 썩으신 것 같이 보이는데요. 아닙니까? 우리 딸은 부들거리면서 떠는 저와는 달리 역시 달랐습니다. 엄마, 차라리 잘 됐다. 나 결혼 초반부터 이혼하고 싶었다고 엄마한테 얘기한 거 기억나지? 그래도 우리 엄마한테 잘하고 아빠 장례 도와준 게 고마워서 참고 살아보자 했는데 이건 아니지. 나는 불법적인 일하면서 돈 버는 놈하고는 못 살아. 내 딸이 전과자 아빠한테 뭘 보고 배우겠어? 그럼 지금 어쩌자는 거야? 김서방한테 대뜸 이혼하자고 하면 하겠니? 아휴, 이를 어쩜 좋아. 내 딸이랑 우리 친아 불쌍해서 어쩌니. 나한테는 그렇게 잘하는 놈이 밖에 나가서는 폭군이었다는 거 아니야. 엄마, 이거 신의 계시인가 봐. 오늘이 나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어. 우리 여기로 경찰 부르자. 아저씨, 오늘 우리 남편 여기 있는 거 맞죠? 지금 사람들도 같이 있고요. 어제 새벽부터 밤새 있다가 아직 안 들어온 놈들도 있다니까요. 생각 잘하셨어요. 이건 두 분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사모님, 따님 말대로 공권력 도움을 받으세요. 불법 도박장 신고하면 경찰들이 아주 싹 다 잡아갈 겁니다. 아마 뿌리를 싹 다 뽑을 거예요. 따님이 생각 잘하셨습니다. 저런 놈이랑 살다가 잘못하면 칼 맞아요. 지금이야 돈 잘 벌리니 본성 감추고 산다지만 어디 이런 일이 천년만년 갑니까? 아마 가족들 담을 다 빨아먹고 재산 털어먹어야 끝날 겁니다. 마음 단단히 잡수셔야 해요. 우리 딸은 더 고민할 것도 없다며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손발이 떨려 아직도 사위가 저런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경비 아저씨 말이 사실인 이상 그냥 좌시할 수는 없었어요. 저 역시 내 딸이 이런 무서운 일하는 놈이랑 계속 혼인관계를 지속하게 할 마음은 없었죠. 경찰은 참 빨리도 도착하더군요. 우리 딸이 정복경찰 말고 사복경찰을 요구해서인지 일단 형사 2명이 왔더라고요. 근데 하는 말이 지금 올라가면 절대 문을 안 열고 비상통로로 도망가서 소탕을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두머리를 먼저 잡고 현장을 덮쳐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딸더러 아무것도 모르는 척 회사 앞에 있으니 잠깐 보자고 하라고 시키더군요. 우리 딸은 형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근데 전화를 끊은 딸이 하는 말이요. 엄마, 진아 아빠 지금 버럭 화낸 거 알아? 회사 앞이라니까 왜 왔냐고 난리야. 내가 먹을 것만 얼른 준다고 했거든? 지금 바로 내려온대. 그래. 김서방. 오늘이 그놈 김서방이라고 부르는 마지막 날이구나. 엄마는 이렇게 손발이 떨리는데 너는 괜찮아? 아휴, 우리 딸. 내가 우리 딸 얼굴 어두울 때 조금 더 캐물었어야 하는데. 그때 계단에서 누군가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고 형사가 잠시 몸을 숨긴 사이 사위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보. 아, 참, 장모님. 장모님까지 여기 오셨어요? 내가 오지 말라니까 참. 먹을 거만 주고 가. 나 지금 엄청 바쁘단 말이야. 자네 실내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웬 담배 냄새가 이렇게 나는 거야. 명절에 일하는 게 안쓰러워 음식 좀 싸서 왔구만. 힘들게 가져온 사람한테 타박이나 하는 건가? 그러더니 사위놈이 내 옆에 있는 경비원을 아주 죽일 듯이 쳐다보더군요. 나중에 보자는 얼굴로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복도에 몸을 감추고 있던 형사 2명이 동시에 나타나 사위 양쪽 겨드랑이에 손을 넣더니 그대로 몸을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더군요. 김영철 씨, 여기 2층 도박장 운영자 맞으시죠? 아, 뭐야 당신들! 여기가 무슨 도박장이라고! 여기 간판 안 보여? 글쎄요, 맞는지 아닌지는 지금 우리랑 올라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때 정식으로 체포하겠습니다. 아, 참, 이거 우리 마누라랑 장모가 보고 있는데 무슨 짓이에요? 이거 못나?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여보, 당신이 말 좀 해봐.
장모님, 아시잖아요. 이 회사 무슨 회사인지요. 그때 우리 딸이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이 회사가 무슨 회사냐니? 몰라서 물어? 거리낄 거 없으면 여기 형사님들하고 올라가서 보여드리면 되겠네. 그때였습니다. 사위놈의 표정과 눈빛이 살기를 띠며 아주 무섭게 변하더군요. 이제껏 내가 알던 사위의 얼굴이 아예 아니었죠. 아주 간담이 서늘하도록 무서운 표정이었습니다. 설마, 진호 엄마, 당신이 나 신고했냐? 이렇게 말하며 저와 우리 딸을 쏘아보더군요. 김서방, 우리를 어찌 이렇게 속일 수가 있나? 언제까지 이런 범죄 저지르면서 살 생각이었어? 지나 보기 부끄럽지도 않았어? 우리 딸이 말을 안 해서 나는 몰랐네만 그동안 우리 딸이 내내 표정이 어두운 이유가 있었구만. 장모님!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장모님은 딸한테 남편 신고하라고 시킨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 잘 이끌라고 하더니만 깨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자네가 우리 속인 거 생각하니 소름이 돋네. 자네 같은 범죄자한테 내 딸하고 손녀를 어찌 맡기겠나? 절대 안 될 말이지. 이혼하게. 우리 딸이랑 당장 이혼해. 내가 왜요? 지금 이혼하면 내가 손해인데 절대 도장 못 찍습니다. 그러자 형사가 옆에서 그러더군요. 범죄자 놈이 합의 안 해주면 소송에서 이혼하면 되니 걱정 말고 이혼하시면 되겠네요. 자자, 일단 올라가 봅시다. 밖에 있는 지원 인력 들어오라 그래. 사위놈은 도망가려는 듯 발버둥을 쳤습니다. 나 이거 못 나! 아니라니까! 여기 내 회사야, 내 회사! 저와 우리 딸은 경비원 안내를 받아 안전한 곳으로 피했는데요. 잠시 후 건물 안에서 줄줄이 굴비 엮듯이 끌려나오는 인간들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남편 장례식장에서 본 사람들도 있더군요. 사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이제까지 한 번도 못 봤던 포악한 모습을 보는데 그제야 저는 긴장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가슴이야. 우리 딸 이제 어쩌나. 응? 불쌍해서 어째. 저런 사기꾼인 줄도 모르고 내가 너한테 잘하라고 다그쳤으니 이 죄를 어째. 엄마가 미안하다. 응? 엄마, 오히려 이렇게 알아서 너무 다행이잖아. 그 인간 순순히 이혼해 줄 사람 아니야. 이렇게 된 게 더 잘된 일이라 생각하자. 인정 많은 우리 엄마 덕에 그 경비원 아저씨가 도움 준 거라고 생각하자.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너무 좋아, 엄마. 너무 홀가분해. 그래. 나쁜 놈인 거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네 말대로 잘된 일이야. 엄마가 옆에서 진아 키우는 거 다 도와줄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 말고 이혼 절차 밟아. 그날 난리통은 지역 카페에도 목격담이 올라왔고 뉴스에도 나올 만큼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위놈은 당연히 구속수사를 받았고요. 우리 딸은 즉시 이혼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사위놈은 절대 이혼 못하겠다고 버티더군요. 결국 우리 딸은 이혼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위놈이 구속수감 되었을 때 이혼소장을 감옥으로 보냈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딸이 이혼 절차 마무리됐다면서 저에게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집은 진작에 우리 딸 명의였고 양육비도 일시불로 받기로 했다고 하면서요. 우리 딸은 그렇게 사위놈과 옥중 이혼을 했죠. 위자료도 2천만 원 판결난 대로 처리할 예정이라며 담담히 말하는데 억장이 무너졌지만 우리 딸 앞에서 더 울 수가 없었습니다. 속고 산 그 시간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사위놈 일벌백계 해주기를 바랐는데요. 그나마 죗값을 치른다니 다행이죠. 우리 딸은 혹시 몰라 나중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해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지금 원래 살던 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마 자기 딸이 있으니 언제든 연락을 할지는 몰라도 우리 딸은 절대 보여줄 생각 없다고 하네요.
참 파란만장한 이혼 사연이죠? 혹시 나중에 출소해서 우리 가족에게 해코지를 하면 어쩌나 너무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소송하면서 딱 한 번 우리 딸이 그놈을 만났는데 우리 딸 보고 미안하다고 엄청 울었다고 하대요. 그 눈물이 진심인지 믿지는 못하겠지만 딸을 위하는 아빠라면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그런 놈도 부성애가 있다면 험악한 해코지는 안 할 거라고 믿어봐야죠. 우리 딸 이혼 사연 참 마음 아프죠? 제가 엄마로서 참 미안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우리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살아가야지 어쩌겠습니까? 작정하고 우리를 속인 그놈과의 인연은 오늘 사연 채널에 말하는 것으로 전부 털어버리고 우리 딸이랑 손녀를 위해 저도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